안녕하십니까. 대박단꿈 부동산연구소 대박매니저 이우열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바꾸는 15분이란 주제로 영상을 조금씩 만들어서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영상 화질은 뭐 그런저런 나오는데 음성이 이제 별도의 마이크를 쓰지 않다 보니까 음성이 좀 이렇게 울리게 들린다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게 세미나실에서 이렇게 좀 그 막혀있는 공간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음성 상태가 이렇게 좋진 않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핀 마이크를 좀 구매를 해가지고 좀 이번부터는 그 마이크 음성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뭐 지금 들으시는 회원님들이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번 그 투자를 바꾸는 15분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 종류도 워낙에 많고 또 종류에 대한 또 장단점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짧게나마 그 수익형 부동산 종류와 그리고 종류에 따른 그 수익률이 어떻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 하면 대부분은 이제 구매를 해서 매달 임대료, 흔히 말하는 월세를 받는 게 목적이긴 한데요. 그 사실은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이제 오피스텔, 그리고 뭐 상가,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이제 빌라나 아파트. 사실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택이긴 하지만 수익형으로서도 많이 각광을 받습니다. 그 중에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비 투자금도 작고 수익률도 좀 높은 편이어서 많이 선호들을 하시는데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보는 종목들은 뭐 평택에 있는 미군 렌탈하우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숙박업 쪽, 그러니까 고시원 이런 거, 고시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시원한테 이제 전체를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설비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냥 쉽게 사무실처럼 뭐 사람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격벽을 다 쳐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를 임대할 때 뭐 최소 뭐 1, 2년 혹은 그 사업자가 그 사장이 임차를 받으신 분이 영업을 하시다가 되팔 때도 다른 그 고시원 하실 분한테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임차가 들어오면 이제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호텔이라든가 레지던스,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사실 저희 그 부동산 연구소도 원래는 그 사무실 위치가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대치동에 있다가 세미나실도 뭐 최소 이제 최대 100명까지, 그리고 이제 사무 공간도 좀 넓은데 그러면서 임대료는 좀 저렴한 이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법조타운 내 지식산업센터로 저희가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사실 저희는 뭐 여기를 임대로 들어왔지만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많고 또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수익률도 좋습니다. 게다가 안정성이 높아요. 한번 그 월세 이제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씩 이렇게 그 유지를 하거든요.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사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서 말이 그 지식산업센터로 많이들 하고 계신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장점이자 단점이 일반인들은 사실상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사업자를 가지신 분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뭐 일반인들이 이제 약간 좀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외에 또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70%까지는 다 담보대출이 가능하고요. 신용에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저리로 최고 80%까지 그 분양받으실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은 돈으로 안정적으로 꽤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호텔이나 레지던스 같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수익형 부동산들이 있는데 뭐 수익률이 지난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수익률 구하는 공식 있죠. 그렇게 공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수익률이 각자 이제 상품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수익형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수익률은 다 달라집니다. 지금 옆에 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3%부터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약 8%까지 총 6개 구간으로 나눠 놨는데요. 제일 재밌는 거는 이제 맨 앞에 보시면 3%대에 제가 빌딩이라고 해놨습니다. 예. 흔히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걱정 없겠다 하시지만, 재밌는 거는 제가 실제로 서울권, 여기 이제 표 같은 경우는 서울 뭐 특히 중심지 이제 기준으로 제가 좀 만들어 본 건데요. 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권이나 이런데, 송파권 이런데 가보시면요, 빌딩은 수익률이 대출받지 않고 3% 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대부분 향후에 이제 차익 가치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건물 한 채를 통째로 매매를 하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그 주변에 보시면은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어서 한 달에 월세만 500만 원, 100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는 거지 수익률이 5%, 10%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만큼 매매 금액을 높게 주고 샀기 때문에 월세는 많이 받을지언정 수익률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4%대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주택, 그리고 상가 중에서 1층 상가. 예, 주택 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는 4%도 안 나오고요. 수익률로 보고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 아파트에는 많이 투자를 안 하십니다. 왜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월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세로 많이 투자들을 하시고, 왜냐면 향후 그 매매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리고 상가 중에서도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합니다만 이미 분양받은 지 5년 이상 된 그런 도시, 신도시나 아니면은 건물이 5년 이상 된 이미 상권이 자리가 잡힌 지역 같은 경우는 권리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가 자체를 매매해가지고 임대를 받으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1층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1층 이후의 상가들은 뭐 2층, 3층 혹은 5층, 6층 이런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쪽은 이제 안정성은 좀 뛰어나지만, 안정성이나 수익성은 좀 뛰어나지만 차익성은 좀 떨어진다.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런 데는 완전 활성화된 중심 상업지가 아닌 이상 근린 상가나 이런 쪽은 1층 빼고는 그러니까 권리금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5% 오피스텔이 제가 5% 정도 잡았는데요. 사실 요즘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5%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고 하게 되면은 뭐 좀 더 7% 혹은 8%까지 나오는 매물들도 있습니다만, 강남권 중심지에 있는 것들은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7% 넘기는 좀 힘듭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상가 부분인데요. 상가를 제가 6%로 써놓은 거는 이제 근린 상가라든가 아니면은 이미 어느 정도 인구 유입이 다 돼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상가가 약 6% 정도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물을 잘 고르신다면 보통 이제 대출을 한 절반 정도만 받으셔도 10%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그 임차인은, 첫째는 뭐 당연히 의원, 동네 이제 4, 5층에 있는 의원 중에서도 이제 소아과, 내과, 치과 이런 업종들이 웬만해선 자리를 옮기지가 않아요. 그 외에는 이제 큰 단지 내에 있는 학원, 뭐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태권도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어학원 이런 것들이 웬만해서는 그 자리에서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신도시로 예측해서 들어가는 거 말고 기존의 상권에 내가 매입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임차인들을 잘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 정도 나오는 수익률대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하지만 이 부분은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미나 때 한번 오셔서 한번 들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8% 이상, 뭐 최고는 뭐 15%, 20%까지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멀어질수록 차익성은 떨어지고 이제 수익률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다가구 원룸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렌탈하우스, 펜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수익률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은 좋지만 저희가 많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겠죠. 예. 수익형 부동산을 보면 제가 나름대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 B, C 타입 중에서 A 타입은 이제 안정성과 황금성이 좋은 대신에 수익률이 낮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C 타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안정성이나 황금성은 좀 떨어지지만 수익성이 좋은 이런 상품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A, B, C 타입으로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주택이라든가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A 타입, 그리고 호텔이라든가 레지던스, 펜션 이런 관광업 관련되어 있는 이런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익률이 표면 수익률은 높지만 뭐 공실이 나거나 뭐 이런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광 호텔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제가 좋게 보지 않는 게 재작년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르스 사태 혹은 뭐 최근에 이제 조류독감 혹은 사스 아니면 북에서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관광 호텔 단지 쪽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관광업 관련되어 있는 수익형 부동산들은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판단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물건에 대해서 상품을 판단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어차피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회원님들께서 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 항상 좋은 내용으로 투자를 바꾸는 15분이라는 주제로 제가 회원님들께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수익형과 토지 부분에서 세미나와 혹은 정규 과정, 그리고 답사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카페 자주 들리셔서 일정 확인하시고 그렇게 신청하시고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